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리가 마주치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 바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아주 강력한 도구, HHC 표준오차에 대해서도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어제 시장에 있었던 어떤 충격이 오늘 데이터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러니까 데이터 속의 과거의 메아리가 계속 울리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데이터를 어떻게 믿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겁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모형의 한계를 짚어보고요. 오차항이 기억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 구체적인 해법인 HAC 표준 오차에 대해 알아본 뒤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죠. 가장 기본적인 회귀 모형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하면 바로 이 OLS, 최소 제곱법을 떠올리죠. 데이터 점들이 흩어져 있을 때 그 점들 사이를 가장 잘 가로지르는 최적의 직선 하나를 딱 긋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 수식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분석을 시작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단순 회귀 모형이라는 겁니다. YT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결과예요. 오늘의 주가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XT는 그 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요인들이죠.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바로 저기 보이는 베타 값들. 그러니까 XT가 YT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 관계의 힘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끝에 붙어있는 저 UT, 바로 오차항입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 모델이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예측 불가능한 잡음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간단한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주 중요한 가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의 오차항 U가 어제의 오차항과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자기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이 가정이 깨진다면, 오늘의 오차항이 어제의 오차항을 기억하고 있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차항들이 서로 기억을 갖게 될 때, 즉 자기상관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어떻게 우리 분석 전체를 흔들어 놓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기상관, 이름 그대로예요. 오차항이 시간 차이를 두고 자기 자신과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마치 기억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오늘 발생한 어떤 충격이나 사건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일, 모레의 데이터에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남기는 거예요. 메아리처럼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데이터에 이런 과거의 메아리가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가 계산한 결과의 불확실성, 즉 표준 오차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자기 상관이 없는 교과서 속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계산한 표준 오차는 믿을만하고 결론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다르죠. 자기 상관이 있으면 표준 오차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관계인데도 통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이 과거의 메아리, 이 기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계산 공식을 손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수식이 바로 자기 상관이 없을 때 우리가 추정한 베타 값의 분산, 즉 불확실성을 계산하는 표준 공식입니다. 보시면 아주 깔끔하죠? 근데 이 공식은 오차항들이 서로 완전히 남남이라는 아주 강한 가정 아래에서만 성립해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가정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수식이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기존 공식 오른쪽에 FT라는 새로운 덩어리가 하나 곱해졌죠? 바로 이 FT가 자기 상관이라는 메아리를 측정해서 우리가 계산한 분산값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보정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FT가 대체 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수식을 보면 1에다가 뭔가를 더하고 있죠. 저기 시그마 뒤에 있는 로가 바로 자기 상관계수입니다. 시차가 J만큼 나는 오차항들끼리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FT는 결국 과거의 모든 시점과의 상관관계, 즉 모든 메아리의 힘을 전부 다 더해서 현재의 불확실성에 반영하겠다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 겁니다. 네, 이제 이론은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저 로 값들, 즉 진짜 자기 상관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 보정계수 FT를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론을 넘어서 통계학자나 경제학자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실용적인 도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짜잔! 바로 이겁니다. 뉴에이 웨스트 추정량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잔차를 이용해서 알 수 없었던 자기상관계수들을 추정하고 그걸로 FT를 만들어내는 아주 영리한 레시피인 거죠. 이렇게 계산된 표준 오차는요, 이분산성, 헤테로스케다시티와 자기상관, 오토코릴레이션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어도 결과가 일관성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HAC 표준 오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데이터가 가진 복잡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법이죠. 이 뉴에이웨스트 추정량의 논리를 한번 뜯어볼까요? 핵심은 3단계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시간적으로 더 멀리 떨어진 관계일수록, 즉 시차 J가 클수록 더 작은 가중치를 주고 있어요. 이거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바로 어제의 충격이 1년 전의 충격보다 지금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잖아요. 바로 그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UA 웨스트 추정량의 철학은 가까운 과거가 먼 과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공식은 그 현실을 수학적으로 아주 우아하게 구현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수학을 거쳐가면서까지 HSC 표준 오차를 구하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실질적인 이득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득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HAC 표준 오차를 쓰면 우리의 가설 검증이 비로소 믿을만해져요. 우리가 내리는 결론들, 예를 들어 A 정책이 B에 영향을 미쳤다 같은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에 훨씬 더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데이터의 노이즈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끔찍한 실수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HAC 표준 오차는 지적인 정직함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과거의 메아리 속에서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데이터의 신호를 명확하게 분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모든 논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데이터 속 메아리를 바로잡는 건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데이터 속에 숨어서 우리의 분석을 왜곡하고 있는 또 다른 패턴들은 과연 없을까요?